2021년 9월 11일 미국 동부시간 밤 8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앱비라고 그 바이오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제가 실적 발표는 작년 1년 전에 한번 해줬어요. 이 회사를 투자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런 엑스큐션을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줬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잘 되고 있나 한 번 더 확인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랑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어떻게 얘네들이 엑스큐션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좀 회사를 바꿔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회사는 바이오파마스리컬 회사고, 한 2년 됐죠. 2년 전에 알라건을 인수를 하면서 이 보톡스 요거를 이제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얘네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 보톡스 요 회사를 가져감으로써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에 요 얘네 블록버스터 진짜 이 약 하나로 이런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이런 큰 매출을 주는 블록버스터였고, 거의 뭐 시대의 명약이었죠. 그래서 요게 유럽에서는 지금 특허가 만료되었고, 미국에는 2023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요게 이제 이 특허 만료에 대한 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됐고, 그게 이제 프라이싱 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보톡스 요거 가진 엘러건을 인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흐름을 잘 창출하고 있나, 그거를 딱 1년 전에 실적 발표에서 확인해줬고, 그때 실적 발표 봤을 때 그냥 예상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기대대로 이렇게 실적을 잘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 발표를 안 봐줬고요. 근데 오늘 한번 또 확인해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한 1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큰 회사들은 실적이 한 번 바뀔 때마다 그렇게 크게 빨리빨리 훅훅훅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 1년 정도씩 그동안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뭐를 지금 하고 있는가 확인해 주기에 딱 적당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 회사가 뭘 하고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난 것보다 지금 현재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회사가 매력적인가, 그리고 기존 보유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회사를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2023년도에는 이 휴미라 이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근데 이게 특허가 2023년부터 만료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유럽에서는 이미 특허가 만료됐고 미국도 이제 2023년에 만료되니까 지금부터 프라이싱 인이 예전부터 훨씬 됐던 거죠.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얘네 약 스카이 리지 그거랑 림보크 요 두 개로 얘네들이 그 매니지먼트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 두 개로 어느 정도의 매출 지금 감소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 매출 감소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캐치업하고 따라잡고, 그리고 요번에 엘러건 인수를 하면서 이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다른 신약들, 그리고 요 두 가지 약 스카이 리즈랑 그리고 림보크 요 두 개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와 가지고 요 휴미라의 특허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거를 요걸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시간을 벌어주겠다. 그리고 요 인수한 거, 이 엘러건 인수함으로써 이제 현금흐름이 아무리 생기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 캐시카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시간을 버는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그 당시 한 3분기 그때 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말한 대로 이렇게 엑스큐션이 됐던 거를 확인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게 무엇이 변했나? 주가는 당연히 변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적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적으로 배당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왜냐면 세금을 두 번 맞잖아요. 회사 단계에서 한 번 맞고, 그리고 개인 투자 단계에서 한 번 맞고, 그러니까 빰을 양쪽으로 맞는 세금을 두 번 맞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자율도 낮고 이렇게 수익률도 크게 얻기 쉽지 않은 상황. 물론 뭐 성장주라든가 이런 급하게 펌핑하는 주식들을 사면은 이런 밈스탁이라든가 그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당시에 이때가 이제 2020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바이오 파마스리컬 하나 가져가면서 이렇게 배당을 그 당시에는 6.5%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만한 그런 회사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때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해보니 딱 그냥
매니지먼트가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상상했던 대로 그냥 엘러건 그 인수해가지고 보톡스가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출도 상승을 잘했고 물론 코비드 19 2020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매출 상승과 지금 회복을 둘 다 했고요. 특히 이 엘러건 보톡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게 한 2년 전쯤에 엘러건을 인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야 돈을 좀 많이 줬다 이걸 뭐 왜 사냐 그랬는데 지금에서 매니지먼트가 얘기했고 자기네들이 뭘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2020년 10월 30날 요 한 10월 말쯤에 실적 발표를 보고 이 당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러면은 주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겠다. 왜냐면 2020년 그때 가이던스도 더 올렸거든요. 위로요. 그리고 엘러건 인수로 현금 흐름을 딱 얻었어요. 현금 흐름도 이 당시 실적 보면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런 거를 더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허 만료가 이제 된다고 했잖아요. 휴미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제 엑스 미국이니까 유럽 같은 지역, 미국을 제한 지역에서는 주가 이미 다 반영되었죠. 이미 만료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되니까 이제 요게 매출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2023년 가면은 오히려 이게 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미라 요 뒤를 이어가지고 매출을 상쇄해 줄 거라는 림보크랑 스카이 리지 요 매출이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20년 10월 딱 1년 전이죠. 1년 전쯤 이 당시만 해도 거의 뭐 배당이 한 6%에서 6.5% 나왔고 주가도 괜찮았어요. 이 당시 주가가 100불 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물가 인상 나온다는 뭐 이런 인플레이션 뭐 사인이 그렇게 이 당시에는 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배당주가 괜찮았다. 1년 전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저의 테시스를 한번 실적을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거는 이 얘네가 2대장으로 두 개의 매출 주 수입원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림보크에다가 FDA에서 블랙 그 워닝 사인 그거 붙여라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요때쯤인 것 같아요. 요때쯤이 엘러건 인수하면서 부채를 많이 땡겼거든요. 지금 부채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요때 마켓에서는 야 이거 인수 왜 하냐 네가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여기 코비드 19 요걸로 인해서 주가가 또 이제 같이 또 하락하고 그래서 쭉 회복을 하고 하다가 이 당시 딱 그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적에서 얘네가 2019년도 요 당시에 이제 엘러건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2020년도 딱 한 1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확인해 주니까 엑스큐션을 훌륭히 잘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 바탕으로 매니지먼트가 잘했으니까 주가가 우쭈쭈 받아가지고 이 당시 85불이었는데 지금 뭐 한 100불, 120불 갔다가 다시 또 이제 100불 미만으로 지금 106불이네요. 요 정도 가격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이고요. 2019년도 요 당시에 엘러건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그 인수한 매출 그게 플러스 돼가지고 여기서 크게 매출이 이거 연간이에요. 매출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주가에 반영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얘네가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로 이런 매출 성장을 한 게 아닌가. 당연히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최근 분기 실적이 그것도 살펴볼 텐데 지금 연간을 보면은 그냥 굉장히 부정적인 건 이거예요. 아까 매출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합체를 했으니까 비용이 조금 감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둘이 합쳐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뭐 시너지 효과 둘이서 낼 게 뭐 있긴 있겠죠. 제조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요.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연간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면은 여기 비용이 거의 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 영업 수익 같은 거,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 인컴도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2019년도 연간 대비 2020년 1년간 오히려 넷 인컴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더 살펴보죠. 분기별로 살펴봐도 연간 2019년도에서 엘러건 인수하고 2020년도 그 상황하고 비슷해요. 매출도 계속 그 인수한 이후에 계속 쭉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뭐 줄이기보다는 계속 그냥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보면요. 하나 재미있는 게 지금 보면은 매출이 증가하고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증가하는 폭이 매출 증가보다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팅 인컴, 운영 순이익, 운영 이익 요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연간에서도 봤듯이 여기 보면은 넷 인컴 이게 보면은 증가했다가 이번에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 이유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은 거죠. 인터레스트 익스펜스가 있고 non operation income 여기서는 익스펜스로 봐야겠네요. 여기 가로가 되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꾸준히 계속 많이 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엘러건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 부채를 많이 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지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넷 인컴이 특별하게 이게 순이익이라 그러죠. 넷 인컴 요거 같은 경우가 매출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운영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매출일 폭에 비해서 이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이익 같은 경우 영업 수익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넷 인컴은 감소하고 있다. 이거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겁니다. 왜냐면은 순이익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결국 요게 얘네들이 뭐 뗄 거 다 떼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주어지는 순이익인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까는 연간이었고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이 영업 비용 같은 경우도 그냥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팅 인컴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자 비용이 그냥 뭐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계속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넷 인컴도 지금 이렇게 좀 뭔가 불규칙적이고 그래도 이게 막 넷 인컴이 막 증가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요. 부채를 많이 땡겼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FB를 투자하면서 이 FB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엘러건을 인수하면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제 요때 엘러건을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2020년도를 넘어가면서 현금 흐름, 요게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아져서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계속 아무래도 휴미라가 계속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게 좋았다가 여기서 확 점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B의 엘러건 인수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록 넷 인컴이 줄어들었지만 이게 그것만 봐서는 되게 뭐 매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계산해 주면은 아마도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더 프리캐시 플로우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주가 상승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지금 같은 경우 얘는 매년 거의 배당을 1년마다 10% 정도 올려줬거든요. 지금과 같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면은 계속 한동안은 10%씩 계속 매년 올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부채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늘어났어요. 여기 때요. 아무래도 엘러건을 인수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프리캐시 플로우를 얻었지만 엘러건 인수로 이렇게 단점으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는 이렇게 장기 부채가 더 급작스럽게 상승을 했다. 근데 이렇게 대형 회사를 분석을 하면은 뭐 자본 잠식이라든가 괜히 또 뭔가 돈을 얻다가 딴 데 빼돌렸나? 혹은 아니면 뭐 넷인컴이 뭔가 조작이 됐나? 뭐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회사는 그런 좀 염려는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좀 낮겠죠. 제가 프리캐시 플로우를 확인해 준 게 물론 이것도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EPS 요거는 너무나 마사지가 쉽게 너무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넷인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조금 조작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마사지가 좀 가능을 해요. 근데 그래도 프리캐시 플로우는 조금이라도 이런 EPS라든가 넷인컴보다는 조금 마사지가 조금 더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좀 확인해 줬고요. 지금 FB의 주가가 106불이잖아요. 지금 배당률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분기당 1.30센트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년이면은 이제 5.2가 돼요. 그래가지고 4.9%의 배당을 줘요. 그래서 4.9%의 배당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되게 안정적인 배당을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 프리캐시 플로우를 봤을 때
배당을 뭐 중지한다거나 배당 컷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 그리고 뭐 보톡스도 잘 팔리고 림보크랑 스카이 리지 같은 경우도 예상대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서 어느 정도 매니지먼트가 예상하는 그런 엑스큐션을 보여준다면 매년 하던 대로 배당을 10%씩 이렇게 올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이 되면은 7.9%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성장주로서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FBO 실적을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고 제 보유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계속 홀드를 할 거고, 실적 발표를 또 언제 해줄 거냐, 확인을 언제 해줄 거냐면은 1년 뒤에 2022년 2분기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얘네 특허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끝나고 바로 첫 번째 분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 확인해 줄 거예요. 휴미라 같은 경우가 이때 이제 이 매출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 감소되는 폭이 얼마인지 확인해주고, 얘네가 말했던 림보크랑 스카이리지 요 매출이 어느 정도 이거를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리고 지금 엘러건의 그 보톡스 요게 매출 상황이 어떤지. 이 보톡스 같은 경우도 경제가 좋아져야지 더 매출이 많이 오를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유를 하면서 실적 확인은 1년 뒤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큰 회사들은 한 분기 만에 막 휙휙 분위기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1년 뒤에 확인해주면은 충분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언제나 좋은 하루 되세요.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건강하세요.